자, 이번 시간은 양입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된 내용인데요. 자, 일단 필지를 우리가 떠올리셔야 되죠. 자, 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등록단이고 하나의 필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필지마다 지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필지라고 보죠. 이 그 직사각형이. 자, 이 직사각형은 지번 부여 지역이 동그라미 1, 그리고 지번이 100번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용도를 보니까, 지목을 보니까 주된 토지가 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답이라고 하는 주된 토지 안에 이렇게 물이 있는 거죠. 물이. 자, 그러면 분명히 용도가 다르죠. 자, 이렇게 용도가 달랐을 때 우리가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목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성립 요건에. 그럴 경우에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주된 토지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토지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된 토지 용도에 편입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종된 토지를 우리는 양입지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일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종된 토지가 양입지다. 그러니까 양입지는 별개 필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필지에 속해 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요건은 주된 용도의 편의를 위한 도로나 국어 등의 토지여야지만 양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양입지의 요건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된 토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물이니까 주된 토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토지를 우리는 양입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 토지에 둘러싸여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양입지도 물론 종된 토지로서 이제 주된 토지에 속하긴 하는데, 면적이 너무 넓다든지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양입을 제한합니다. 즉 양입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별개의 필지로, 독립된 필지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입을 제한하는 세 가지 요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종된 토지의 용도가 대인 경우에, 자, 이렇게 대인 경우에는 양입이 안 되고 그 토지를 별개의 필지로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자, 이거는 이제 주된 토지보다 종된 토지가 면적이 비교했을 때 너무 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를 초과하게 되면 별도의 토지로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 요거는 그 자체 면적이 10%는 초과하지 않았지만 330, 약 100평을 초과했기 때문에 양입하기에는 너무 넓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지금 전이 4000제곱미터인데 유지는 350, 4000제곱미터의 10%를 초과하지 않았죠. 4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330을 초과했기 때문에 요거는 별개의 필지로 봐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입지는 우리가 종된 토지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종된 토지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이것도 별개의 토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의 필지가 정해졌죠. 자, 필지가 정해지면 이 필지에는 고유한 번호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번호를 우리는 지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의 용도를 지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형태 경계라고 하고, 그 경계에 따른 면적,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토지 표시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지가 정해지면 그 필지에 따른 토지 표시사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토지 표시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번이죠. 자, 지번은 필지에 부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를 지번이라고 하고요. 지적소관청이 필지마다 붙이는 순차적인 번호로서 그 필지가 갖는 고유번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지번을 부여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른 필지와 구별이 된다, 그래서 개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우편 배달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지번을 보면 대충 위치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 및 위치의 식별이 쉽고 위치 추측이 가능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번의 구성 및 표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번을 갖다가 보게 되면 보통에 이제 10번지라고 되어 있는 토지도 있고 10에 뭐 3번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토지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지번을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독립된 번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번호에 부수하는 번호 붙이는 게 있고 이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또 어떤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 앞에 산자가 붙어서 산 20번지, 산 뭐 100에 3번지 뭐 이런 식으로 산자가 붙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번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서 늘 지문으로 잘 나오는 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다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그러면 이 산자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지목이 임야라는 뜻이 아니고요. 대장이 임야 대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 공부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현행법상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지적도가, 임야대장에는 임야도가 이렇게 작성 비치하게 되는데,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산자가 없으면 이때는 토지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산자가 뭘 뜻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산자는 지목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꼭 지목만 토지가 있는 게 아니다. 지목이 아니라 지목이 임야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목이 임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나타내는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의 지목이 전부 임야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고요. 나중에 또 지적 공부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번을 구분하는 거, 이처럼 본번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허용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번의 부여 방법. 자, 지번의 부여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번만 구성되어 있는 것과 본번에 부번이 구성되어 있는 것. 자, 이때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줄표가 있는데 그 줄표는 뭐라고 읽느냐? 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